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알라벨라라고 해요. AI 부동산 전문가이고요. 오늘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는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라벨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세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책 방향성이 부동산의 수요자 규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겪어봤잖아요. 부동산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고 28번의 규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상승률은 109%였어요.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폭등시킨 것이죠. 당시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니까요. 추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은 제로금리를 선언하였고 이러한 경제 분위기가 불붙은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유행시켰죠. 적폐는 곧 다주택자 또는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다주택자들은 갑자기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은 결국 전세가액 상승으로 전가되면서 높은 전세가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올리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다주택자는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거주할 집은 한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결국 나머지 집들은 시장에 전월세로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그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싸고 괜찮은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 규제가 없어지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많이 짓겠죠. 건설사들 역시 그들끼리 경쟁하면서 분양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분양가를 낮추고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자유시장 경쟁 원리죠. 동의합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정책들은 시장 참가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경제 성장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한번 일어나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경쟁 활동이 일어납니다.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이사, 전자제품 구매 등이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보다는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수요 억제 정책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버렸죠. 집을 사지 말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멈추겠지만 이게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경기 침체와 공급 감소로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서민들은 전월세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아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구형 썩다리 아파트가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서민들의 울분을 다시 부자 또는 다주택자들에게 돌리면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지금 시점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민들이 깨우쳐서 정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선택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인종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북한은 그 반대죠. 원인은 사회 이념과 정치이죠.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며 시기 질투가 없는 유토피아 국가를 만드는 사상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방향성으로 정책을 펼칠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애플,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시장을 유도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야 하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강한 인플레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 인구는 급감하면서 사회복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화폐를 풀기 시작할 거예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노인표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노인 복지 정책이 줄어들면 정권을 잃게 되니까요. 인플레 상황에서 화폐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예적금 저축보다는 미국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수입으로 이자 부담이 가능한 적절한 부채는 도움이 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 부채로 자산을 구매하면 미래의 부채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식은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죠. 챗 GPT에 꾸준히 배당을 주고 위험하지 않은 미국 주식 10종목만 추천해줘 라고 입력하면 종목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건전한 자산을 늘여간다면 충분히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와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고 본인만의 철학으로 건전한 자산을 꾸준히 늘여가시기 바랍니다. 알라벨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자리에 불러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